결국 에크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긴 한데 나쁜 사람을 다 달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어떤 사람을 정확히 할 것이냐. 사실 이 코로나 초기에 유럽에서 막 아웃브레이크가 생겼을 때는 50세 이상은 절대 에크모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똑같이 아웃브레이크가 생기면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 들어올 텐데 그러면 70세에 당뇨가 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과 50세에 45세에 아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 누구를 살려야 될 거냐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넘어서는 상황이 생길 때는 당연히 그 일반 평시 상황에서는 다 살려야겠지만 지금은 장비도 부족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더 중요한 게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한 분이 치료를 시작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두 달, 세 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환자가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젊고 좋아질 찬스가 있는 환자들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아시아는 좀 달랐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는 아직 그 정도의 아웃브레이크가 안 생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장비가 충분하고 인력이 그래도 충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연세가 많아도 기저질환이 있어도 이미 여러 가지 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면 한다라는 게 원칙이었죠. 현재도 저희 나라는 뭐 나이 때문에 환자분을 치료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뭐 일례로 제 건너 지인 아버님이 미국에 출장 갔다가 코로나 걸려서 중증 환자에 계시는데 65세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에크모 쪽 일을 하는 걸 아니까 저한테 혹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입원하고 계신 병원 근처에 에크모 센터에 직접 아는 친구는 아니고 제 친구의 친구여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매우 정중하게 65세, 50세가 넘으면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딱 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네, 네. 근데 사실 저희도 지금은 약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은 지금 정부에서 구입을 새로 해주기도 하고 장비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제 중환자실하고 인력이 예를 들면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에크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심장 수술도 하고 응급상황 대처도 하면서 코로나 중증 병상에서 문제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가서 도와주는 이런 형태인데 일단 중환자실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환자가 올 수가 없는 그러면 집에 기다리거나 아니면 중증으로 가고 있는데 이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에크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뭐 저 지방 대학병원으로 간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건 맞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에서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네. 뭐 정부가 늘리려면 늘려야 되죠. 병원 행정명령이니까. 저희도 세계병동을 폐쇄했는데 그러면 기존의 그 세계병동에 또는 중환자실 베드도 저희가 축소가 됐죠. 그러면 거기 입원하던 환자들은 어디로 가냐죠, 사실. 그 뭐 병이 없는데 수술한 사람은 없을 거고 뭔가 병이 있으시니까 입원해 수술 받았던데 급하지 않은 수술들은 연기하라는 게 원칙이고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중증 환자들, 이제 트라우마, 외상 환자들이나 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든 꾸려가고 있지만 수술 끝나고 나올 중환자실 병살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일찍 올라가기는 조금 불안한데 막 억지로 올리고 환자를 받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 수술은 했고 환자는 나와야 되는데 수술실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긴 하죠. 이런 팬데믹에서는 각각의 병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뭐 학자분들은 뭐 사립병원들이 병상을 안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환자들 그럼 다 버리라는 얘기니까 그 환자들은 하면서도 정부 명령을 듣고 코로나 환자도 치료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
각 병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물론 나라에서도 인력 지원도 해주고 어디에 소속되지 않은 간호사들이 와서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사실 단순한 것만밖에 못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물론 도움은 많이 되긴 하지만요. 아무리 저쪽에서 자기 병원에서 자기는 베테랑이지만 딴 데 가면 다 신규라고 생짜 생초짜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의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대구 사태 때 제가 중환자의학회 이사도 맡고 있는데 이제 자원해서 내려가셨거든요. 원래 계명대에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주도를 하시고 이 병원 시스템을 아시니까 각 병원의 뭐 과장님들, 뭐 학회 회장이었던 분들 경험 엄청 많은 분들인데 거기 가면 이 사람 주도해 간단한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이 다르고 본인이 쓰던 약도 없고 예를 들면 처음이니까 컴퓨터도 익숙치 않고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병원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가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용하나 이런 가이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처음 넣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기준에 맞느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 뭐 이미 예를 들면 뇌사가 생명이 된다든지 머리 쪽으로 뭐 너무 피가 많이 나서 뭐 일단 도저히 지혈이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 연세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죠. 우리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자가 동의하면 에크모를 끄기도 합니다. 뭐 제 환자도 한두 분 정도는 그렇게 끈 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코로나는 다 음성이 돼서 일반 중환자실 나오셨는데 회복은 안 되고 그다음에 폐이식의 대상은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은 그냥 버티는 것과 편하게 보내드리는 우리가 연명의료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 환자 한 분은 그렇게 해서 보호자를 다 동의 거의 3개월 정도 유지했다가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일단 기저질환이 없을수록 좋겠죠.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하면 당뇨 환자들, 비만 환자들은 결과가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 학회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낸 것도 에크모 시작 전에 비만이랑 당이 높은 분들이 결과가 안 좋았다. 뭐 당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 그런 데이터를 냈는데 되게 비슷합니다. 최근에 그 기사에 비만한 사람들이 코로나 위험하다, 치명적이다 나온 게 에크모 때문에 나온 거였군요. 그건 아니고 에크모를 안 단 사람도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방세포에 뭐가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저희 데이터만 봐도 비만인 저도 이제 BMI가 30 그러니까 기준이 30 기준이거든요. 네, 30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코로나 치료 최전선에 계신데요. 힘들었던 점, 보람 있었던 점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처음에 이제 메르스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오는 날은 샤워를 완전히 다 하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하루는 병원에 있었어요. 제 방에. 병원에 와서도 밖에 안 나가고 혹시 옮길까 봐. 그래서 처음에는 옛날 메르스 때 생각이 나서 집에 이제 안 들어가고 며칠을 있었죠. 병원에. 혹시 제가 집에 가족들한테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뭐 병원 의료진은 그때 처음엔 다 똑같았을 거고 반대로 예전에 메르스 치료하는 의료진 애들이 왕따를 당했던 기사도 있었잖아요. 얘 아빠가 뭐 어디 병원에 일을 한다 가서 환자를 본대다 이러면 그 애를 왕따시키는 사회 분위기였거든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조심스러웠죠. 그게 이제 지나서 올해 이제 1월 말에 처음 이제 백신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이 토요일이면 제가 일요일 날, 그러니까 이틀 두 번째 날 맞아서 2차가 3월 21일 날 제가 2차를 맞았어요, 화이자. 그리고 지금 며칠이요? 거의 8개월 만에 11월 1일 날 제가 부스터 3차 접종을 맞았는데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는 좀 그런 것들이 약간 나를 보호해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약간 자유로워졌다고 할까요? 웬만하면 저희 와이프도 오히려 사람들 만나러 안 나가고요. 코로나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남편이 저희 와이프는 사람들 모임을 웬만하면 안 나갔었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백신 맞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좀 했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었죠. 그럼 보람은 뭐 좋아져서 환자 태어나 사진도 찍고 뭐 외래 오시면 같이 이렇게 포옹도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보람을 사실 느끼는 거고요. 물론 그냥 코로나 일반 병 환자들도 퇴원해서 외래 오시면 내과 선생님도 기쁘시겠지만 이제 초중증 환자니까
그중 10명에 한 3, 4명, 4명 살아나가시는 현재 이제 생존율을 보면 살아서 다시 외래 올 때나 병동에서 일반 병동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 이제 기쁘죠. 네.